여러분, 안녕하시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중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인간관계, 특히 서로의 감정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하고 미묘한 대인관계에 대한 통찰을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회자되는 문제가 상대방이 말로 내세우는 기준과 실제로 느끼는 감정의 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들 이성을 만날 때 상대가 저는 키가 큰 사람이 좋아요, 재력이 풍족한 사람이 좋아요, 성격이 아주 밝고 차분한 사람이 좋아요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심결에 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지레 겁먹곤 하죠. 나이가 들어도 이런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따다로운 조건, 예컨대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위, 심지어 외모적 특질까지 조목조목 짚어 말해온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장점은 전혀 소용없겠구나,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글렀구나 하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으시지요. 하지만 실제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은 일종의 방어기제나 자기합리화로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즉, 상대가 먼저 표명하는 내 이상형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은 본인도 스스로에게 그런 기준을 상정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이나 기대치를 조율하고자 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들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상 형태일 수 있으나 정작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만 순간적이고 직접적인 선택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감성일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나에게 맞는 파트너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하고 키가 180cm 이상이면서 성격이 차분하고 동시에 유머러스해야 하며 내 가족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그 사람의 미묘한 제스처나 눈빛, 날의 억양, 미소 짓는 표정, 혹은 진심이 느껴지는 무언의 배려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참 좋네, 원래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괜찮은 걸 하고 느끼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미묘한 틈새에서 감정이 끼어들면 이성적으로 세워두었던 기준들은 어딘가 먼 곳으로 숨어버리기 일쑤고 그 순간의 느낌이 더 우선권을 얻기 마련이지요. 이런 점은 사실 중년이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스펙이나 사회적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이 축적된 중년층이 되면 내면적인 가치나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따뜻함과 편안함 같은 감성적 요소에 더 크게 흔들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를테면 젊을 때는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어야 해라는 기준을 내세웠더라도 정작 삶이 익어가면서 함께 대화를 잘 나눌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때때로 예기치 않은 배려를 건네주는 상대에게 훨씬 더 마음이 기울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기준이라는 것은 초반에 이상적인 사람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요소라는 이성적 틀로 형성되지만 실제로 누군가와 교류하며 감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 그 모든 조건은 오히려 중요도가 떨어지고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이나 안전함 그리고 즐거움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관계에서 상대가 내세우는 기준이 무시무시할수록 초반에 위축되거나 기가 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실은 상대가 말하는 그 기준들조차도 완벽히 그대로 지켜지는 상황은 극히 드물고 자신도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의 흐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분이 아니면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라고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그 말을 했을 때 실제로는
자신의 안정 욕구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고, 동시에 자신에게 일종의 자기 보호막을 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누군가가 그분에게 다정함과 인간적인 배려를 충분히 주고 그게 감성적으로 깊이 와닿기 시작하면 처음에 내세웠던 재력의 기준 따위는 조금씩 희미해져 갈 수 있는 법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 그래. 그럼 나는 안 되겠구나. 저런 극단적인 기준이면 난 빠져야지라며 너무 쉽게 물러서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내가 그런 말을 했으니 나는 어차피 탈락이야라고 스스로를 증명해버리려고 애써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기암시적으로 나는 상대의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잘 보일 수도 없고 더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고 작정해버리면 정말로 그 상태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까다로운 기준을 말하든 무언가 높아 보이는 장벽을 언급하든 거기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아, 그런 기준이 있으시군요. 저라도 그런 걸 바랄 것 같습니다 하며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되, 동시에 상대가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며 일상에서의 진정성과 인간적인 매력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반응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 포인트나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그 조화를 맞춰가기도 하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라는 바탕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쌓여가는 호감, 믿음, 편안함, 그리고 감동 같은 것들이 상대방의 원래 기준을 서서히 무력화시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이런 점을 갖춘 사람만 좋아해라고 단언하던 이도 막상 그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배려나 정성, 웃음 가득한 대화를 경험하면, 에이,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또 의외로 괜찮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감정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재력이 많아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와의 불편함,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진짜로 나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공허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항상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우울해 보이면 곁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훨씬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감정의 힘이고 우리가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상대의 기준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나도 그런 기준이 좋을 것 같아라고 수긍하되 너무 심각하게 그 말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래도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또 다른 면을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식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지나친 반박이나 항변 대신 공감을 먼저 해주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면 점차 상대도 본인의 기준이 완벽무결한 잣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재미있고도 복잡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이 단순 명쾌한 논리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나 호감, 우정 같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우리의 중심을 이끌 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세워둔 가상의 장벽이 어느샌가 흔들리거나 무너져버리곤 합니다. 상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빼곡한 기준 목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딪혀보고 느끼면서 내가 상상했던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네라는 감상을 하게 되면 그 지점에서 관계의 전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관계의 프로가 되려면
굳이 말을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요. 당신이 내세우는 기준을 나도 존중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이 나를 알아보게 되면 결국 그 기준의 본질이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사실 굳이 말로 직접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태도, 즉 지나친 집착이나 불안감을 보이지 않고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차분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고 때로는 작은 배려를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는 스스로 내가 원래는 외모나 조건만 따졌던 것 같았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상대가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하는 방식이 인간관계의 묘미입니다. 중년이 되어 자기만의 삶의 패턴과 신념이 굳건해진 분들이라도 새로운 만남에서 차근차근 감정을 쌓아간다면 서로에게 놀랍도록 색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나는 이미 늦었으니 이런 조건은 맞지 않을 거야 하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상대방의 높은 벽 같은 말을 듣게 되더라도 저분은 지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혹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여유롭게 받아들이시고 그래도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저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보시면 아마 느끼시는 바가 또 다르지 않을까요? 정도로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상대와 웃음을 나누고 밥 한 끼를 나누면서 서로의 인생 스토리를 알게 되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정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형성된 감정은 분명 단단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며 결국 인간관계를 지속해 나갈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가 내세우는 기준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요지부동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하거나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몰아가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시도해볼 기회를 살려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래봐야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면 생길 수도 있었던 기회와 유대는 애초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보다는 그래, 상대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린 함께 차차 알아가면서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긍정적인 면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중년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주변에서 나는 이런저런 기준이 아주 확고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처음부터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렇군요. 그 기준도 참 좋으시네요. 저도 그런 점을 지닌 분을 보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한 발짝 물러서듯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시에 혹시 저와 조금 더 이야기해 보시면 다른 면모도 발견하실지 모릅니다라는 여유 어린 인사나 점잖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말이란 어차피 쉽게 흘러가는 것이고 감정은 그래서 의외의 순간에 싹트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상 속에서 작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가 처음에 내세운 까다로운 장벽은 어느 순간 스르르 해체되는 것을 보실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다라며 자신을 포장하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이 사람과 함께하면 편안하구나, 안정감을 느끼게 되네, 내가 몰랐던 행복을 깨닫게 되네라고 느끼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유혹은 사실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에서 기인하는 설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 작은 배려나 눈맞춤 등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중년의 연륜이라 함은 사람을 한 번 더 따뜻하게 감싸고 조금 더 차분히 다독일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은 나는 말주변이 없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매력 포인트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도 통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기술적인 화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툴더라도, 뭔가 어색하더라도 그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관심과 애정이라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상대의 이야기에 성심껏 귀를 기울이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무언가 상황이 복잡해질 때도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라고 공감해주면 그 순간 상대는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구나라는 느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수많은 조건보다도 우선하는 강력한 매력입니다. 중년이 되면 가치관이 이미 어느 정도 굳어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유연해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삶에서 여러 일을 겪으며 애초에 세워둔 기준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해왔기에 이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맞을 것 같아라는 감각을 조금 더 솔직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욕심 혹은 주위 시선 때문에 자기 본심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으니 내가 느끼는 좋은 감정이 있다면 그걸 믿어봐도 괜찮겠지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흐름을 너무 어렵게 막아세우거나 어색해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 마음에도 감정이 유입되는 것을 가볍게 허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연애의 고수 혹은 인간관계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과장된 제스처나 말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차분히 상대를 이해해주고 공감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아주 미묘한 감정적 반응들을 잘 캐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들은 굳이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 사람은 편안하다, 믿을만하다라고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네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른바 관계의 고수들이 취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초반에 상대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괜스레 예민하게 반응하고 난 그런 조건에 안 맞으니까 역시 안 되겠어 하고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거나, 혹은 굳이 반대로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맞서면서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따지듯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대개는 역효과가 나곤 합니다. 사람은 논쟁이나 맞대응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부드러운 공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는 존재이니까요. 그 점을 기억하신다면 마음에 드는 상대가 혹시 무시무시한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아, 그래요, 저라면 저라도 그런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친 뒤 천천히 감성의 작전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계략적이고 전략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그리 복잡하거나 사악한 계산이 아니라 그냥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자라는 발상에 가깝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서로에게 괜찮은 감정을 선사하고 서로가 함께 있을 때 불편함보다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점차 서로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아, 이 사람이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기준에 조금은 못 미치거나 다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어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요컨대 사람은 결국 감정으로 움직인다라는 통찰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는 기준들은 정작 감정이 확 끌려갈 때는 쉽게 무시되거나 재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초반에 상대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저 말을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걸까? 스스로도 그것이 얼마나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상상해보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매력, 따뜻한 배려, 그리고 성숙하고 여유 있는 태도가 발휘된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내세우는 기준은 일종의 자기 보호막이거나 초기 방어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교류가 진득하게 쌓이면 그 방어막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서로 간에 새로운 유대감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능케 하는 열쇠는 우리가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감정을 나누자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여나 앞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혹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와 더 깊어지고 싶으실 때 초반의 심리전이나 기준 공방에서 너무 소진되지 마시고 천천히 감정의 기반을 쌓아가며 이 사람이 이래서 좋구나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중년 여러분들께 삶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미묘한 심리와 실생활에서 적용할 만한 실질적인 팁들을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오니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기준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를테면 한 친구가 여러분께 요즘 소개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예술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더라. 나는 전혀 예술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으니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난 것 아닌가 하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예술 쪽 취미를 빨리 찾아야겠다. 혹은 계속 그분의 예술적 취향을 맞추어줘야겠다는 식으로 조언해주거나 혹은 아예 그건 힘들겠네라며 단념하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살펴보면 상대가 말하는 예술적 소양이라는 표현에는 정작 그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어떤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시간이나 감정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변형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술적 감성을 중요시한다는 사람이라도 실상 일상에서의 대화나 교감을 통해 이 사람은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순간순간 삶을 따뜻하게 감상할 줄 아는 마음이 있네. 혹은 작은 것에 감동하는 섬세함이 있네. 그것도 예술적 감수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과 충분히 교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가능성이나 장점을 너무 빨리 제안해버리는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잠재력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상대가 가진 무궁무진한 면모 역시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느 분은 저는 늘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을 좋아한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정작 본인이 생각하는 유머라는 개념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특별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시껄렁한 농담을 재치 있게 던지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진지한 상황에서조차 킥킥 웃음을 자아내는 허를 찌르는 말 한마디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유머 감각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상대가 보여주는 순간적인 배려나 따스함을 웃음으로 받아들이며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상대가 나는 유머 감각 없는 사람하고는 못 지내라고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나는 원래 농담도 잘 못하고 재미도 없으니 끝났네라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사람은 이런 식의 따뜻함이나 엉뚱함 혹은 미묘한 개그 코드로 나를 즐겁게 해주네라는 사실을 자연스레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년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조건보다 결국 인간적인 교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이미 직장 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정사나 여러 크고 작은 이벤트를 겪으며 사람과 사람이 엮이는 복잡한 양상을 수도 없이 경험했으니까요. 그 결과 이제는 말로 하는 이상형 따위는 어디까지나 머릿속 이론일 수 있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 겪어봐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내 마음도 움직이는 법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러한 통찰 때문에 중년기에는 오히려 감정이라는 단어가 더 소중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깊이가 더해졌다고 해서 전혀 감성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상대에게 나는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어떤 기준을 말해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라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매력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난 이런 기준이 확실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호들갑을 떨거나 불안감에 휩싸여 어떡하죠? 난 그런 걸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라고 초조해하면 그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자존감이 낮은 건가 라고 느낄 수 있지요. 반면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라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저를 잘 모르실 테니 천천히 알아가시면서 제가 가진 장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응수한다면 훨씬 성숙해 보이고 꼼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비단 연애 관계뿐 아니라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 간의 우정이나 직장 동료 간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감정적인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안정감을 느끼려면 상대가 나를 판단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최소한 나 자신에 대한 긍정과 여유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상대가 말하는 기준이 어떻든 간에 난 내 식대로 다가가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정말로 하나의 기준으로 인해 완전히 배척당할 수도 있지만 그건 실제로 관계가 충분히 진행된 뒤에야 결론 지을 문제이고 애초부터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 기회를 닫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상대방에게 불안한 점을 들키지 않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원래 자신감이 없어서 누군가 높은 기준을 말하면 바로 고의소해버립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약간의 긴장감이나 열등감이 있더라도 그것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면서 천천히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태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고 그래도 괜찮아.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라고 스스로 다독여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중년이 되면 인생에서 오는 여러 도전과 변화에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합니다만 동시에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서툴러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쩌면 마구잡이로 부딪히면서도 쉽게 회복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워질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반에 상대방의 한마디나 특정 조건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 사이에는 한두 마디 말로 파악되지 않는 깊이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보고 내 진정성을 보여준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상대방도 때때로 자신이 왜 그런 기준을 말했는지 또는 정말로 그 기준을 절대적으로 지킬 것인지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난 꼭 이러이러한 사람하고만 친해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서 울컥 울리는 감정을 느끼면 스스로도 의아해할 만큼 가슴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니까요. 그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이 있구나.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내가 말했던 기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고 깨닫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급속도로 깊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반전의 순간을 간혹 경험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모든 걸 단정 짓지 말고 스스로도 열어두고 상대도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는 매우 섬세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중년이든 청년이든 혹은 노년이든 간에 관계가 발전하는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구나, 나쁘지 않네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쌓이며 결국 호감과 애정, 신뢰가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도 속단하지 말고 감정이 엉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끌릴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상대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합리화 또는 자기 설득입니다. 원래는 내가 이런 유형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나는 따뜻하고 대화 잘 통하는 사람이 좋았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 라며 스스로 납득해버리는 지점이 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건 타고난 본능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두뇌가 감정과 이성을 부드럽게 조화시키려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역할은 상대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괜히 성급하게 내가 왜 당신의 기준에 맞는지 따박따박 증명해줄게요 라고 달려들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난 무조건 안 될 거예요 라고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산책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가벼운 농담도 던져보면서 함께 보낸 시간이라는 재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무르익고 상대 스스로 나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보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년스러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하게 결론 지으려 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서로에게 감정을 쌓을 여유를 부여하는 태도 말입니다. 혹시라도 난 이미 몇 번이나 비슷한 실패를 했는데 똑같은 기대를 품었다가 상처만 받으면 어쩌지 하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즐거움이나 행복도 함께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차라리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감정을 교류해보면서 이번에도 안 맞았구나를 확인하는 편이 처음부터 도망치듯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최소한 시도해봤다는 기억과 경험은 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예기치 못한 인연이 긍정적으로 발전해갈 여지는 늘 존재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변주곡 같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봐야 별거 없을 거야 라고 체념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살아 숨쉬며 변화합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좀 더 솔직해지고 진솔해지는 면도 있어서 의외의 곳에서 감정이 싹 트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중년 로맨스라든가 혹은 뜻밖의 친구 관계가 깊어지는 일 등을 주변에서도 흔히 목격하지 않으시나요? 저 두 분은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어느새 깊은 정을 나누고 있네라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 감정의 위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어떤 기준을 말하든 간에 감정이라는 보편적 힘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준조차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감정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혹은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반부터 그 말에 휘둘려서 너무 자신감을 잃거나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한 번 더 다가가서 이런 면이 있으니 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다 보면 자연스러운 시점에 서로의 마음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맞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별다른 미련 없이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후회 없이 깨끗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더 길게 쓰라고 하시면
저는 또 기꺼이 계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라는 주제는 끝이 없고 또 중년이라는 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더더욱 깊고 다층적이기 때문이지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시는 데 있어 조금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반에 들려오는 여러 목소리나 기준 때문에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괜찮아. 일단 부딪혀보자. 감정이란 나도 그리고 상대도 못 이기는 힘이잖아. 하고 용기를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심리,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우리 마음을 다루는 주제를 심도 있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혹시 흥미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풍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